사우디 국부펀드는 1000조 정도 되고요. 지금은 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아람코 지분을 팔아서 또 채우는 많은 그 손정희 펀드가 100조 펀드죠? 아부다비 펀드, 두바이 펀드, 카타르 펀드, 쿠웨이트 펀드도 꽤 크고요. UAE에 작년 기준으로 55.8만 개 정도의 기업이 있다고 하거든요. 2030년까지 100만 개 이상을 늘리겠다. UAE 같은 경우에는 현지인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를 포함한 나머지 90%가 외국인. 아랍어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좋으나 싫으나 영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두바이에 분양권을 받았어요. 내가 부동산 에이전트 말만 믿고 해도 될까? 우리가 중동 관련해서 제일 또 잘 알고 있는 거는 돈이 많다. 투자금이 어마무시하다 이거 아닙니까? 저번 같은 경우도 카카오에 사우디 국부펀드가 투자를 해서 이제 그 돈을 싱가포르 쪽인가랑 양쪽에 투자를 받아갖고 이 SM 엔터테인먼트를 또 인수를 하기도 했고요. 이 사우디 국부펀드라는 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고 또 주요 투자처가 어딘지 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국부펀드라는 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나라에서 자산을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여러 가지 투자 기법을 활용해서 남는 기금을 나라의 부를 키우는 데 사용하는 기금을 이제 뜻하는 거거든요. 채권을 살 수도 있겠고 주식을 투자할 수도 있겠고 뭐 원유에다 투자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이제 국부펀드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국부펀드가 있고요. 한국투자공사나 연기금이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것도 이제 국부펀드이긴 하죠. 사우디 국부펀드는 규모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대략 한 1000조 정도 되고요. 1000조요? 네. 지금은 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하도 이제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다시 아람코 지분을 팔아서 또 채우느니 마느니 막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고요. 그 손정희 펀드가 100조 펀드죠? 비전 펀드. 비전 펀드가 100조짜리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0배. 아부다비 펀드, 두바이 펀드, 카타르 펀드 뭐 이런 식으로 쿠웨이트 펀드도 꽤 크고요. 그러면은 아랍에미레이트는 국부 펀드도 또 따로 하는군요. 자기네 지역끼리. 네. 아부다비가 약간 좀 재밌는데 아부다비 펀드가 규모가 큰 게 한 3개, 4개 정도가 따로 있어요. 아부다비 안에서요? 네, 아부다비 안에서. 네. 아부다비 투자청에서 관리하는 ADIA라는 펀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무마달라라는 곳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무마달라는 투자회사입니다. MIC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두바이 투자청에서 관리하는 또 펀드가 또 따로 있고요. 여기 중에서 이제 가장 규모가 큰 거는 이제 ADIA고요. 규모는 한 이것도 거의 1000조가 가깝습니다.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투자를 하면서 각 차이는 있어요. 뭐 공격적으로 하냐, 좀 보수적으로 하냐.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우디가 좀 더 원래는 되게 보수적이었거든요. PIF라고 하죠. 사우디 펀드가 1970년대에 이제 설립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미국 국채 정도만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 운용 방침이 확 바뀐 게 빈살만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요걸 가지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 비전 2030 계획을 우리가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 자금줄로 요거를 활용을 하겠다. 그때부터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고위험 상품에도 손을 대고. 그거에 비하면은 아부다비 펀드 쪽은 조금은 보수적이다라는 아직은 그런 평가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국채 사고 이런 거여서 예전부터 있었지만 잘 몰랐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막 기업이 인수하고 이러는데 돈을 확 대주니까 이게 드러나 보이는 거군요. 이제는 저희가 관심 많은 주제는 IT나 뭐 스타트업 이런 쪽일 테니까 뭐 그쪽과 관련해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이런 게 있습니까? 굉장히 많죠. 일단 지금 현재 UAE의 작년 기준으로 55.8만 개 정도의 기업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2030년까지 100만 개 이상으로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에다가 그럼 지원을 할 거냐? 그거는 이제 탈석유와 지속 가능성을 이제 가장 중요시해서 이들 기업에다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이미 했거든요. 두바이 내에도 사실 여러 가지의 프리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부다비에도 또 엑셀러레이터나 뭐 그런 이제 VC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아부다비에 가면 이제 허브 71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무마달라가 이제 출자를 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책임져가지고 프리시드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레벨 1, 2까지 쭉 우리가 키워주겠다. 아이디어가 있는 곳에 와라.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200개가 넘는 스타트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원 내용은 이제 당연히 뭐 위워크처럼 안에 이제 스페이스도 제공을 해주고 컨설팅이나 회의나 모임 같은 것도 해주고 필요할 때는 이제 VC로서의 자금도 이제 대주고 그런 식으로 키우고 있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는 500개, 1000개 이상으로 우리가 운용을 하겠다. 관심 분야는 핀테크, 에듀테크, 모빌리티, 스마트팜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런 쪽에 아이디어가 있고 기술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라면 충분히 문을 두드려서 거기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겠죠. 이게 자기네들 나라 회사만 해주는 건 아닌 건 거죠? 아니에요. 그 UA 같은 경우에는 현지인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90%가 딴 나라 사람이에요? 예. 저를 포함한 이제 네. 나머지 90%가 외국인. 대략적으로 한 900만 정도 되는데요. 전체 인구가. 그 중에서 뭐 현지인 비율이 한 뭐 110만 명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10%에서 1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UA 입장에서는 좋으나 싫으나 무조건 개방을 하고 글로벌 스탠드에 가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우리가 있으니까 기술 있고 인재가 있으면 와라 우리나라에. 그런 게 이제 걔네들의 모토라고 보면 되죠. 갑자기 궁금해진 게 그러면 원 대표님은 아랍어를 하십니까? 아랍어를 아주 조금 하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거의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영어 써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900만 명 중에 800만 명이 외국인이면 아랍어 못하시는 분도 많겠네요. 굉장히 많죠. 외국인들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도인이거든요. 한 30% 정도 됩니다. 인도 사람들이 그 중에서 900만에서 한 30%가. 오히려 현지인보다 많네요. 네. 네네. 그래서 두바이에 약간 올드타운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아 여기가 인도인가 여기가 아랍 국가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그 두바이 가봤을 때 느끼긴 예. 한 게 쇼핑몰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냥 거의 영어만 써 있는 것 같고 네 맞아요. 호객 행위도 다 영어로 하고요. 아까 인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인도 사람이 아랍어를 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못 하거든요. 아. 그래서 좋으나 싫으나 영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개방돼 있고 다 영어로 대화하고 아마 중동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상상 못하실 그런 분위기인데 영어만 써도 전혀 네. 사는데 불편함이 1도 없습니다. 스타트업 지원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꼭 현지인이나 뭐 아랍어를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예. 기술이 좀 좋고 뭐 아이디어가 있으시다고 하면 그쪽에 가서 해볼 수도 있겠네요. 물론 아랍어를 잘하면 좋죠. 근데 이제 아예 못하는 거를 그것 좀 때문에 필요 없다. 할 필요는 없다. 허브 71 말씀해 주셨는데 허브 71 말고도 혹시 좀 그런 지역들이 있나요? 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실리콘밸리라던가 아니면 인도 하면 또 벵갈루루 이러잖아요. 네. 그런 데가 허브 71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사실 제가 예시를 들었던 곳은 아부다비에 있는 그 허브 중에 하나고요. 이제 두바이에는 주로 그런 허브들이 프리존의 형태들로 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이언스 파크, 테크노 파크, 그다음 놀리지 파크, 미디어 시티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놓는 뭐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도 다 각기 다 다르고요. 그래서 자기의 성격에 맞는 곳에 내가 미디어 스타트업을 하겠다 하면 미디어 시티 쪽에 이제 할 수 있겠죠. 그 핀테크 같은 것도 굉장히 유망하게 보는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네. 두바이 보면은 그 비즈니스 베이라고 다운타운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그걸 또 전문적으로 하는 프리존이 있어서 핀테크 같은 분들은 들어가서 기업 활동하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보셨나요? 저는 봤어요.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뭐 판교 테크노밸리 뭐 가산 디지털 단지도 있고 몇 개 네. 있는데 여기는 분야별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그것도 재밌는 게 두바이에도 있잖아요. 네. 또 옆에 또 샤르자라는 토국이 또 있거든요. 네. 샤르자에도 또 그런 프리존들이 또 있고요. 샤르자 옆에가 아즈만, 푸자이라 이렇게 있는데 네. 거기에도 또 프리존들이 또 있습니다. 아, 이 7개국이 유나이티드인 줄 알았는데 경쟁 엄청 하는군요. 제가 엄청 많이 합니다. 예. 그럼 또 지원 조건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겠네요. 조금 뭐 비슷하긴 한데 아무래도 두바이 쪽이 선호도가 좀 높기는 하죠. 샤르자는 좀 문화 쪽으로 좀 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출판, 뭐 문화, 그림, 예술, 고고 미술 뭐 이쪽으로 이제 포커싱을 하고 있어요. 네. 지원이나 이런 것도 그쪽으로. 네. 실제로 샤르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제 출판 비엔날레를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세계 최대 도서전. 바로 옆에 두바이에서는 세계 최대 IT 쇼를 하고 네. 여기서는 도서전하고. 특색 있게 이제 거의 포커싱을 하는 거죠. 아, 이게 허브가 된다는 게 참 큰 일이군요. 자이텍스트 잠깐 말씀드렸지만 MWC나 CES 같은 경우도 바르셀로나랑 그다음에 라스베가스 이외에 개최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 숙소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항공, 대중교통 이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져야 또 컨벤션 센터도 엄청 크게 있어야 되고 그거 되는 도시가 몇 군데 없다면서요. 없어요. 근데 지금 두바이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 게 그 허브로서의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다는 거잖아요. 두바이는 인프라가 되죠. 어느 정도 인프라가 되냐면은 네. 얼마 전에 열렸던 카타르 월드컵 때도 카타르도 사실 허브로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카타르 정부가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 숙소 없다. 아, 자기네들 부족하다. 부족하다. 네. 네.
두바이에서 묵으시라. 묵고 와도 네. 된다. 그런 식으로 권유를 많이 했죠. 원래 자기네들 그런 숙소나 이런 걸로 돈 남겨 먹어야 되는 건데 네. 이게 오죽하면은 그때 재미 많이 봤습니다. 두바이가. 경기는 거기서 보고 저도 그랬죠. 저도 경기는 카타르 가서 보고 술 먹고 뒤풀이하고 파티는 두바이에 와서 하고. 그래서 그때도 지금 기사에 많이 났던 게 원 기자님도 그거 쓰시지 않았습니까? 이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두바이가 특수를 본다고. 네. 그러니까 그 인프라를 갖고 있다는 게 엄청 크군요. 그러면 지금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나도 한번 그 큰 국부 펀드의 힘을 빌려서 중동 진출을 한번 해볼까, 중동 가서 스타트업을 좀 만들어 볼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비즈니스 리드라고 하잖아요 요새. 첫 시작이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혹시나 두바이라던가 아부다비 아니면 네옴시티가 될 수도 있고 여기 진출을 해보고 싶은, 아니면 거기서 창업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좀 어떻게 알아보셔야 될까요? 제일 먼저는 여러 가지 공인된 온라인 플랫폼이 있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링크드인이나 뭐 엔젤리스트나 크런치베이스 뭐 이런 그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서 이제 큰 지원 행사나 이런 것들은 올라오니까 평소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고요. 그거 외에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국부펀드 자체에서 그런 이제 공고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대사관, 영사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는 곳이 우리나라에서는 코트라하고 중소지능 공단이 있거든요. 그 중진공에 거기도 참조를 하면 좋습니다. 제가 두바이에 살고 있지만 코트라 분들 굉장히 열심히 일하거든요. 네. 중진공 분들도 열심히 일하고 중진공 같은 경우에는 두바이에 또 공유 오피스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서 구경도 해봤었는데요.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제베랄리 항구 쪽에 있는데 공유 오피스 한 15개 업소인가 그걸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니까 싼 가격으로 이제 같이 거기서 커가면서 자리 잡을 때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코트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얼마 전에도 네트워킹 데이 행사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여하고 좀 평소 때 관심을 갖고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뭐 자이텍스 같은 그런 전시회 자체도 활용하면 매우 좋죠. 근데 인도나 뭐 이런 몇 국가는 이미 IT 기술에 대한 우리가 신뢰가 있잖아요. 이 동아시아는 한국, 일본, 중국이 다 엄청나게 기술이 세고 중동도 그 정도로 지금 올라올 수 있는 건가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현재까지는 기술을 사는 입장에서 조금 이제 올라온 상태고요. 옛날에는 그냥 사실 발주를 했잖아요. 네.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지어주면 그래 고맙다, 그거 쓰면 되는데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기술을 갖고 싶다. 돈은 일단 있으니까 인재들하고 기술을 우리가 수입해서 이걸 키우자. 이제 여기서 뿌리내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술이 되는 거니까. 현재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자국민들을 이제 거기다가 이제 심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UAE에서는 그 에미라이테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현지인들 에미라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에미라티 현지화 정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UAE를 기술 국가로 키우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 미국이 인종의 용광로 역할을 했듯이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다 받아들여서 우리화하면 된다. 지금 열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군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기술 있고 아이디어 있고 열정 있는데 돈만 없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인 거죠. 두바이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갖고 계시니까 또 많은 분들이 투자와 관련해서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투자하기 좋은 도시인가, 이게 안전한가라는 게 좀 궁금해요. 두바이는 그런 좀 리스크는 없습니까? 아무래도 좀 무서운 게 있거든요. 그 질문을 저에게도 했거든요. 그걸 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내 자신에게 대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따신 이유가요? 왜 내가 알아야 이거를 좀 할 수 있으니까. 현재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두바이에 분양권을 받았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하우스 푸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불입을 하고 있는데 뭐 몇 억이 넘는 집을 이제 사니까 그런 생각이 저 똑같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부동산 에이전트 말만 믿고 해도 될까?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안전할 것 같아요. 두바이의 정치적 상황이나 UAE의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향후 50년 동안에는 별일이 없지 않을까. 별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란 혁명 같은 그런 이제 레볼루션이 일어나는, 다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거는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이미 많이 가까워져 왔다. 많은 외국인들이 이미 투자를 많이 했고 UAE 정부가 외국인 투자들이 자신들의 국부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있다. 이 부동산이나 그런 경제 행위는 신뢰잖아요.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분들도 잘 알고 있어요. 중동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두바이나 카타르나 사우디 일부 말고는 투자할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발전된 도시가 좀 잘 없죠. 그리고 뭐 열려 있는 데도 그렇고. 예. 혹시 뭐 나라에서 갑자기 빼앗아 간다던가 이런 건 없을까? 그래서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요. 정치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UAE가 굉장히 안정적이다는 거는 다들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저도 8년간 살면서 정치적 불안정성을 느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바이의 모든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구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뭐 경제 자유구역이나 이런 예, 데만 그 UAE 정부에서 여기는 외국인들이 프리홀드, 취득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뭐 사고 팔고 보유하고 이러는 거죠.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사우디 세 나라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지금 허브의 역할은 아랍에미레이트, 특히나 두바이가 잘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카타르는 알자지라도 갖고 있고 월드컵 개최도 하고 스포츠, 그다음에 외교, 미디어 이쪽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사우디가 양쪽 다 시비를 걸고 있다고 해주셨잖아요. 네. 언제 정도의 사우디가 대등하게 혹은 좀 더 위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사실 이거는 좀 시간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규모로 보나 인구 구성으로 보나 땅덩어리로 보나 결국에는 사우디가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사우디가 그럼 언제 따라잡냐? 5년에서 10년 정도 예상하는 사람들이 좀 많고요. 그렇게 빨리요? 근데 사실 이게 또 재밌는 게 빈살만의 아니하고 좀 연관이 많습니다. 현재는 지금 왕세자잖아요. 이 현 국왕이 서거하면은 이제 빈살만이 국왕으로 올라갈 텐데 과연 그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왕권을 가져갈 것이냐, 현재의 개혁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가장 키포인트거든요. 그럴수록 따라잡는 시간이 짧겠죠. 원래 개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부에서 반대가 많은데 지금 현재 빈살만의 가장 큰 우군은 젊은 계층이거든요. 20대, 30대 여성, 남성 그 젊은 세대들이 가장 빈살만의 큰 우군인데 이들이 개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스탠스를 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 스탠스를 갖고 오래 갈 수 있냐, 결국에는 빈살만이 왕권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갈 수 있냐, 이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짧으면 짧을수록 따라잡는 시간이 짧겠죠. 사우디 인구가 거의 4천만에 육박하거든요. 한 뭐 20-30%만 외국인이고 나머지는 다 현지인입니다. 땅덩어리 자체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광활하죠. 네. 결국에는 따라잡히긴 되겠죠. 그거 좀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왕권이 얼마나 강력하게 지속될 수 있고 나라를 완전히 휘어잡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사우디가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카타르를 넘어서는 것도 고속도와 같이 나가게 될 것이다. 사실 이 정도 경제는 우리한테는 다 좋긴 합니다. 왜냐면은 그럴수록 UAE나 카타르에서도 여러 가지 유인책을 내놓거든요. 그렇죠. 소비자는 원래 공급자들이 박터지게 싸우면 즐거운 법이죠. 가장 최근에는 UAE에서 발표를 했던 게 원래 이슬람권에서는 금토가 공휴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토일로 바꿨어요. 결국에는 이 사우디 같은 나라들이 이제 치고 오는 게 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겠다. 개방의 속도도 더 빨라지는 거고. 네. 근데 사우디에 그런 움직임이 없었으면은 개방하더라도 훨씬 더 늦게 갔었겠죠. 개방 전쟁이 벌어지겠군요. 카타르도 2년 전에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도시들을 엄청나게 정비를 하고 또 빌딩도 많이 올리고 기반 시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외국인들 좀 오세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서로 경쟁이 벌어질수록 우리처럼 글로벌로 나가야 되는 국가들은 좀 도움이 되겠군요. 그렇죠. 원 대표님도 하실 일이 점점 많아질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저기서 열심히 현지 소식 정하면서 중동과 우리나라의 가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UA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아랍에미레이트 재밌는 소식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특히 UAE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항공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형 항공사들이 많으니까 나이대도 굉장히 젊고 역동적이고 그래서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창업이나 아니면 진출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중동 관련 소식은 늘 새롭고 또 새로운 소식을 접하기도 어렵고 항상 좀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신비한 경향이 있는데 좀 익숙해질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소식들이 많습니다. 저도 열심히 일하면서 또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아랍 소식 어렵지 않게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보실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